안녕하십니까? 우리 첫 1월 첫 강의, 첫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오늘 첫 시간은요, 제가 프린트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간호학을 할 시간인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전체 스케줄하고, 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그 강의를 참조를 하시면 1년 스케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회 거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설명회 때도 제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효율적인 학습. 그래서 아무리 같은 시간을 학습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지금 쉬었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화수 면접 시뮬레이션 각 타임 동안 하루에 한 50명씩 하고, 그리고 내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 일에도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5일을 면접 시뮬레이션을 줌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50명씩 하다 보니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거든요. 네, 원래는 목소리가 예뻐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보면 세 가지를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단계 학습법하고 학습 방법, 스터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단계 학습을 보도록 할게요. 5단계 학습.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이 뭘까? 저도 올해가 제가 12년째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5단계 학습. 그래서 5단계 학습이라고 하는 건 첫째가 전체 흐름 보기, 전체 보기, 그리고 이해, 그리고 그 다음은 구조화, 그리고 인출, 그리고 자기화. 학습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많은 5단계 학습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사실 겪었어요. 그래서 겪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거를 갖기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합격생을 뵀어요. 근데 그 선생님 보고 제가 의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갖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전국 수석 점수를 가지셨어요. 그 선생님은 공부 시간이 짧았어요. 왜냐하면 초시였고 쌍둥이 애가 있었어요. 애도 두 살짜리 쌍둥이 딸이 있었고, 그리고 주일에는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공에 고득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합격 발표를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정말 학습에 있어서 정독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 타임 스케줄을 보면 우리는 일주 단위로 사는 거거든요. 일주 단위로 우리는 학습을 해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주 단위로 그 100페이지, 거의 제 일주에 100페이지나 좀 넘게 수업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100페이지의 그 수업을 나갈 때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100페이지, 오늘 아동간호학을 나가거든요. 아동간호학 100페이지를 본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100페이지 나갈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체 보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무엇을 나가고, 그래서 보통 대목자, 소목차라고 하잖아요. 대목자, 소목차 안에서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 보기를 하시는 거죠. 전체 보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체에 대한 흐름이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뇌는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구조화되지 않고 뇌에 그 지식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 만들기를 위해서는 처음에 전체 보기의 그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전체 보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또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약간 모호하거나 알듯 말듯 하는 그런 단어 같은 경우는 꼭 찾아보셔야 돼요. 요즘은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쉽게 검색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한 지식을,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장기 기억에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인출도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서술형이에요. 주관식인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은 특히 이해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객관식보다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여하튼 이해하지 않고 암기할 수 있어요. 제가 수강생들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이해하지 않고 암기할 수 있구나. 그렇지만 그 암기는 일주일밖에 못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기출문풀을 하고 금요일엔 이론을 하잖아요. 근데 기출 때, 문풀 때 아주 잘 쓰시는데 결국은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기에 급급하셨어요. 그 암기는 일주일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본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하지 않고 암기한 거는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중요하죠. 이해가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조화 요약. 그래서 제 책 자체가 구조화가 되어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거를 안 보고, 그 책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리고 제가 또 강의할 땐 구조화해서 강의를 판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도 제 수업을 듣고 나서 구조화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구조화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조화는요, 안 보고 구조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리딩을 하고 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구조화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구조화를 해야만 내 머릿속에 구조화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인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화 요약이 중요하고요. 이 구조화 요약 부분은 프린트물을 보면 제가 선생님이 한 거를 이렇게 실었는데, 그 위에 있는 그림은요, 이거는 책에다가 구조화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맥성 고혈압을 일으킨 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전이 제 책에는 풀어져 있을 거잖아요. 이 풀어져 있는 거를 흐름으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서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더 선호하는 거는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은 학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굳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꼭 필요해요. 위에 있는 그림과 밑에 있는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있는 그림은 제 있는 이론서의 내용을 보고 이것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고 이거를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를 이렇게 키워드만 정리를 하고 흐름을 만드셨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론서에 그 풀어져 있는 내용을 키워드가 뭔지를 뽑아가지고 키워드의 흐름을 알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거는 이론서를 보지 않고 내가 이 구조도를 그리면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학습에서 필요해요. 그것은 제가 수업할 때, 판서할 때 제가 이런 형식을 하거든요. 제가 판서하는 것을 보시면서 선생님도 그렇게 구조와 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제일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베껴 쓰는 분. 책을 그냥 똑같이 베껴 써가지고 요약 노트 이런 거를 만드시는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학습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효율을 높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베껴 쓰는 거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듯 하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비추예요. 비추이고 내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나서 이제 암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노트에다가 책을 안 보고 구조화를 하면서 설명을 해보는 거죠. 머릿속에 되뇌인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해와 이 구조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와 구조화가 있지 않으면 인출과 자기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힘을 쓰셔야 돼요. 특히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리고요, 이제 인출하는 부분을 얘기할게요. 인출은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게 인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이론 수업 때 배우고, 그리고 수요일에 기출 문풀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풀을 하면서 이제 인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출을 해야 이 지식이, 내가 배웠던 지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리딩을 해서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내 머릿속에는 오개념이 잡힐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회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선생님 몇 회독 했다 그러시는데요. 몇 회독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요, 내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개념으로 계속 회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출이 중요한 거예요. 인출을 해봐야 내 머릿속에 오개념이었구나, 이거를 교정해야겠다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출은 왜 중요하냐면 오개념을 교정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인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고 구조화하더라도 인출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정확한 이해와 구조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인출을 결과물로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출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출은 뭐 쓸 수도 있고, 와서 지금 코로나 때 못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를 보고 쓰는 연습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말로 하고 해서 인출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분이, 이분도 이제 8월인가에 출산을 했어요. 이분도 공부는 초시로 공부했어요. 초시로 공부했고 8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 수석을 했어요. 서울에도 학교 갈 수 있으셨어요. 하여튼 좀 불안해가지고 애들 출산하니까, 그래서 경기도 지원해서 수석을 하셨는데, 그분의 비결은 그날 배운 거를 남편한테 물어보고,
네, 그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물어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면 그거를 대답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답이 안 됐대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대답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선생님도 공부 시작 처음부터 1월부터 했대요. 왜냐하면 8월에 애를 낳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암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1월부터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수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출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합격하거나 고득점 한 분들은 거의 다 인출 위주의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화를 해줘야 고득점을 하고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화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이제 밴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이제 그 문풀 밴드를 하고 두 가지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문풀 밴드. 그래서 밴드 이름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라고 학원에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할 밴드는 이제 문풀, 김기영 보건교사 문풀 밴드 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풀이, 문풀 두 가지를 전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풀 22 밴드는 이론을 우리가 금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은 기출, 문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때 배운 이론을 문풀 22에서는 월하고 화요일날 제가 아침 9시 이전에 문제를 하루에 아마 8문제 올렸던 것 같아요. 8문제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거기에 답을 작성하셔서 올리시는 거예요. 제 밴드에. 이거는 이제 밴드 운영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올리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론 때 배운 거를 제가 문제를 올리니까, 여기에 올리는 문제는 아무래도 중요한 거를 제가 문제를 올리겠죠. 그리고 이론 수업에서 배운 거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올리니까 중요도가 뭔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복습으로서 활용이 되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가 정확하게 인출이 됐는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출풀이 밴드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일날 기출 문풀을 하는데, 이거는 직강 선생님들이 나오기 전까지 할게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이 나오기 전까지 이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기출 문풀도 이제 1교시, 2교시, 보통 1교시나 2교시나 뭐 3교시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1, 2교시나 3교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 선생님들이 답안 작성한 거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가 한 달에 한 번씩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밴드를 통해서 이제 이론에 대한 복습을 하게 하고, 또 이제 기출풀이도 서로 우리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기출풀이 제가 문제로 드리거든요. 문제를 드리면 이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을 기출풀이 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하는지 서로 격려를 해주며 하면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리스트라고, 그거는 7에서 9월달 드리거든요. 기출문제 리스트는 임용하고, 그리고 국시에 있는 것들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자기화로서 보면서 내가 인출을 정확하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 리스트, 그거는 이제 제 책이 이론서가 있고요. 이론서 1권부터 4권이 있고, 그리고 기출 분석, 기출 문제집이 있고요. 그리고 암기 노트가 있죠.
그리고 마인드 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서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고, 네. 근데 이제 배송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 3, 4권은 거의 좀 한 달 간격으로 나와요. 한 달 간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론서는 작년에 추가 자료 드렸던 걸 넣어놓고, 그리고 또 이론서 개정이란 또 추가할 부분이 있는 거는 또 넣었어요. 넣고, 이론서는 사실 사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강론의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도 가급적 항상 추가 자료 넣고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론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출문제집, 임용 기출문제집.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 정도에 18일 정도, 1월 18일 정도에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할 때는 큰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프린트물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임용 기출하고, 그리고 국시 일부의 국시 문제를 넣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리거든요. 드리고 이거는 서술형으로 다 바꾼 거죠. 서술형으로 바꾼 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임용 기출 문제집은 이거는 원본이에요. 그래서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92년도부터 이제 작년 거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이제 또 정답을 어떻게 쓰는지 샘플로서도 그렇고, 여기에도 기출분석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기출분석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시면서 또 이제 이론 복습을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효율적이고, 이거는 책에 나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암기노트는 이거는 4월하고 7월 정도에 나오죠. 4월하고 7월 말 정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6월에 했던 이 문풀을 정리한 건데,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한쪽 면은 문제가, 한쪽 면은 이론서 내용이어가지고 인출하고 바로 확인하는 그런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서는 4권이잖아요. 4권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커요. 근데 이제 암기노트는 가장 중요한 것만 모여 있기 때문에 암기노트만 정확하게 해도 합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노트에 있는 내용을 못 외웠다 그러면 합격에서 약간 멀어질 수 있는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암기노트로 인출용으로 쓰거든요. 인출용으로 거의 자기화를 만들어 주는 책이죠. 그리고 마인드맵은 한 1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제 이론서가 이제 풀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구조화를 만들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전체 큰 틀을 보게 만드는 책이에요. 마인드맵. 전체 큰 틀을 보고 또 이 큰 틀 안에서 구조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인출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별표시를 제가 다 했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별표시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인드맵의 효과는 전체 틀을 보도록 하는 거. 전체 틀을 보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인출하게, 마인드맵을 보면서 인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1월 말 정도에 나오고 이제 기출문제집은 아까 1월 18일 정도에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학습 방법은 이 5단계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5단계 학습법.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제는 학습 방법에 대한 거죠. 2번은 선생님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거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이제 2번째에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졸지 않기. 수업 시간에 정말 졸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을 함께 암기하고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는 거. 사실 제 수업 때, 직강 때 좀 거의 조시는 선생님 있었었어요. 많이.
한 20%는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떨어지셨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항상 뒤에 서서 제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왜 뒤에 서서 제 수업을 들으셨냐면, 그 선생님 졸려서 뒤에서 서서 제 수업을 들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 합격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으셨거든요. 많으셨고 애들도 저보다 더 컸어요. 그런 나이가 있으셨는데도 지금 경기도에서 잘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영쌤이 강의하는 것을 함께 암기한다고 수업에 임한다. 함께 암기한다고 수업에 임한다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제가 거의 암기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암기한다는 자세로, 같이 인출한다는 자세로 수업에 임하시는 분이 정말 고득점을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이 맨 앞에 계셨던 선생님이 초시에 그 선생님 합격했는데 그분도 거의 전국 수석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수업하는 것에 정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하는 것을 그 선생님도 같이 암기하면서 인출하면서 하는 거를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제가 그 선생님 눈빛을 보면 약간 생각이 딴 데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눈빛을 보면 그 선생님이 제 수업에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지 그게 눈빛에서 그게 드러나요. 근데 그 선생님은 좀 약간 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선생님이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 수업에 정말 암기 같이 인출하는 그런 수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 2번 기출문제. 그래서 1, 6월에 하는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형해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출문제는 50에서 60%는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50에서 60%는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출문제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제1 유업 수업에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집에 있고, 또 기출분석 리스트가 기출문제집 안에 속해 있거든요. 기출문제 이제 리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번 A급, B급, C급 구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A급을 별 3개라고 하고 B급을 별 2개, C급을 별 1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와 뇌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3, 별 2, 별 1에 같은 힘을 들이시면 떨어져요. 그래서 별 3과 별 2개까지는 힘을 들이셔야죠. 그래서 별 3은 거의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별 2도 그에 상응하는 정확성, 별 1는 보는 정도로 그렇게 내 에너지를 중요도에 따라서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 별 1까지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면 떨어져요. 진짜로. 우리가 이론서, 특히 이론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 암기노트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 이 중에서 합격률이 누가 더 높을까요? 제가 그래도 계속 봤잖아요. 암기노트 1, 6월까지잖아요. 그리고 7월부터 11월 때도 이제 문풀을 하잖아요. 암기노트와 7월부터 11월까지 문풀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이론서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보다. 왜냐하면 이론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은 이 힘을 못 써요. 이 우선순위에. 그래서 별 1도 보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거에도 너무 힘을 쓰기 때문에 별 3과 별 2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암기노트에 있는 1, 2월 기출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7하고 11월 달의 문제는 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힘을 쓰신 분들이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1, 2월 달에는 별 하나짜리도 조금 봐주셔야 돼요. 봐주시고 7일부터 11월 달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특히 별 3, 별 2개는 정확하게 하려고 에너지를 쓰고 하나는 그냥 보는 정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서술형 시험은 특히 찍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찍어서. 아,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이걸 찍어서 기회를 정확하게 인출을 하는, 찍어서 하는 공부예요. 우리가 객관식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도 객관식에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술형은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답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을 찍어서 걔를 내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집중. 그래서 집중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집중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는 스티븐 잡스가 한 얘기예요. 집중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만큼 공부에서는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단순화를 하는 거예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제가 공부도요, 단순화예요. 공부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를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인출이 되어져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단순화돼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으면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엉켜가지고 이게 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단순화를 하려면요, 집중을 해야 단순화가 돼요. 단순화. 그리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딴 생각. 그렇다면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집중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보건교사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집중력이 생겨요. 스티븐 잡스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그랬어요. 어느 순간 자신은 깨달았대요. 세상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스티븐 잡스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감,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스티븐 잡스에게 집중력을 줘서 단순화를 시켜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선생님도 나는 보건교사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천재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라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선생님들은 천재예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학교 제도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천재다라고 매일 외치세요. 저는요, 제가 천재다라고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다 공부가 안 되면 나는 천재도 왜 공부가 잘 안 되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나는 천재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선생님에게 나는 그러니까 보건교사 합격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공부가 잘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무너지면요,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보건교사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5번이 수석 합격이에요. 수석 합격. 그래서 매일 아침 외치는 거예요. 나는 서울 보건교사의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그렇게
나는 수학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자신한테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내 감정도 기쁨으로 엔돌핀이 생겨야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공부는 뭐냐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내가 기뻐야 공부가 잘 돼요. 내가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주변 선생님들을 봤을 때 공부하다가 좀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 분들을 좀 보잖아요. 그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그분 초시에 서울에 합격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딱 보면은요, 뭔가 자신감이 느껴져요. 자신감.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꿋꿋하지 않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면접도 정말 고득점 하시고 서울에 당당하게 초시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은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은 공부를 집중하게 만들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서울보건교사의 수석으로 합격한다. 그거를 매일 외치세요. 네, 그 다음 6번. 밤과 낮.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밤과 낮을 거꾸로 하지 마세요. 공부는 사실 밤에 잘 돼요. 그렇잖아요. 밤에는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집중이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공부하고 이제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밤낮을 거꾸로 하시면 이게 체력 소모가 커요. 우리 시험은 장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심하고 뒷심 얘기를 하거든요. 앞심도 중요하고 뒷심도 중요해요. 앞심, 뒷심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뒷심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심에서 앞에 전반기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뒷심이 약하면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빠른 시간에 이거를 재생활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재생활을 되지 않으면 이게 또 이제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전이에요.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을 뛸 때 우리가 페이스 유지가 되게 중요하죠. 페이스 유지. 아무리 마라톤 할 때 전반기에 빨리빨리 떴다 하더라도 후반전에서 지치면 네, 좋은 그 등수를 갖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시험도 11개원이라고 하는 그런 마라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체력이 좋아야 하거든요. 체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을 거꾸로 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셔야 돼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건강해야 공부가 잘 되거든요. 내 몸이 건강해야 집중도 잘 되지. 내가 여기저기 아프면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내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건강해야겠다. 그래서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라면이라든지는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나에게 면역력을 생기게 하고 집중력을 생기게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으세요. 라면, 사발면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야. 유명한 그 단거리 선수. 그분은 그 단거리의 그 순발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맵고 짠 거 안 드신대요. 맵고 짠 거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만 드신다고 했어요. 그 단시간에 그 100m 단거리 선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도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선생님은 매 순간순간 집중을 해야 되잖아. 매 순간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있잖아요. 홍삼이나 프로토폴리스, 영양제 이런 것도 드세요.
그래서 면역력을 드시고, 또 선생님 결혼하신 분은 선생님만 드시는 게 아니라 자녀도 주셔야 돼요. 자녀가 아프면 선생님도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주고 해서 건강을 네, 유지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8번째, 면접. 이제 면접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이 정말 작은 곳은 10점 이내의 차이이지만 면접 점수가 또 큰 곳은 30점, 40점 정도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20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20점이라든 30점, 40점으로 면접 비중이 현재 중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그래서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제 면접 시뮬레이션은 꼭 참여를 하도록 하세요.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그래도 많이 교정했어요. 교정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뮬레이션, 면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뭐 1차 전공이나 교육학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면접을 잘 보시려면, 네, 전공과 교육학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 내용이 교육학의 내용도 사용되어지고, 우리 전공에 있는 내용도 사용되어져요. 왜냐하면 요즘 면접 시험은 전공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공에서 정신간호학이라든지 학교보건이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이 면접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공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교육학, 면접의 대답에서는 근거를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거를 교육학에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학도 잘 하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가 중요해요.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은 타교과하고 교과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교과 선생님하고 이제 교육학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겠고, 전공도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 때 좋은 점수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 9번, 낭비되는 시간 없애요. 잡생각, 카톡, 스마트폰, 정말 1분 1초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놓는다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놓는다든지 그리고 카톡을 꺼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은 중독성이 강하죠. 내가 어떤 거를 본다면 계속 그거를 보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끈다든지 해서,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긴 하더라고요. 1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미스 선생님하고 결혼한 선생님하고 어떤 분들이 더 이 시험에 있어서 절실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한 선생님들이 더 절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스마트폰으로 딴 거, 우리 스마트폰 검색을 한다고 하면 수업 내용과 관련된 거를 검색해서, 왜냐면 요즘 그 인터넷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좋지만, 공부와 관련이 없는 거를 스마트폰 검색한다든지 그런 거는 정말 시간을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거의 안 해요. 근데 미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1분 1초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 선생님들 육아맘도 합격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아맘 선생님들은 절실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 선생님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정말 더 좋은 성과가 있죠. 그리고 10번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자투리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자투리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자에 앉아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갔는지가 또 미줄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쉬는 시간, 뭐 설거지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 시간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애 낳고 수석하셨다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이제 중요 부분을
키워드를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붙였어요. 뭐 화장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그리고 빨래하는 데라든지 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항상 포스트잇을 보셨어요. 포스트잇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 우리 머릿속은 요약하고 구조화된 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포스트잇과 또 이제 핸드폰으로 강의 듣는 거, 핸드폰으로도 짜투리 시간에 강의 듣는 것도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해와 암기가 정말 배가가 돼요. 그리고 11번 이해하고 암기하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는 것은 쉽게 무너지는 공부예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공부를 하려면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해부, 구조, 특히 해부 부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해부 부분, 병리적인 거에서 어려운 단어들은 꼭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볼 때는요, 내가 일주일에 100페이지를 공부한다 하면 그 100페이지를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의문문을 표시를 해 놓으세요. 표시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50페이지 공부하고 나서 한꺼번에 찾아보세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온다 그냥 바로바로 찾으면 시간 소모 너무 크거든요. 또 찾으면서 다른 것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페이지를 다 보고 나서 표시한 부분을 다시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12번 반복하는 거. 그래서 반복은 반복해야 되죠. 반복은 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밴드라든지 기출풀이, 리스틱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반복은요, 이론서를 읽는 반복이 아니라 인출 중심의 반복이에요. 인출이 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서 인출이 안 되는 건 다시 보시는 인출 중심의 반복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성. 그래서 내가 공부한 내용이 과거 한 내용이랑 관련이 있으면 과거의 그 내용을 찾아봐서 하셔야 내 지식은 연결성을 가져요. 관련된 것은 연결성을 가지셔야 이제 머릿속에 시냅스가 이게 활성화가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스터디 방법은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 90%는 스터디를 해요. 합격자의 90%는 스터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스터디가 안 맞을 때는 10% 정도는 혼자 하지만 스터디가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혼자 이거 계속 12시간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도 공부하고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부의 효율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론서로 이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문풀에서 묻고 좀 대답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스터디 할 때도 배려를 하셔야 돼요. 스터디도 사람이 바뀌면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려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 그리고 서로가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대방도 알거든요. 그럼 스터디가 깨져요. 깨지는 건 안 좋잖아요. 스터디 원을 다시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려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격려도 해주고, 또 긍정의 언어, 합격할 수 있다. 우리 감정은 전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서로 해줘야 되겠죠. 스터디 구하는 거는 제 카페나 또 임용고시 그런 보는 또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나 제 카페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구하셔서 1대1 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줌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줌으로도 스터디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